돈이 없는 것보다 100배나 더 무서운 이것 5가지. 여러분, 혹시 살면서 돈이 없어 정말 무섭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건 때로는 상상 이상의 공포를 안겨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은 돈 없는 것보다 훨씬 100배나 더 무서운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섬뜩한 진실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당신을 옥죄어 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5가지 요소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섬뜩한 그림자들입니다. 마치 한밤중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을 느끼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들어 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5가지 공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두고 대비해야 할 이 숨겨진 공포들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하고 사회생활에서 멀어지면서 점차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죠. 하지만 단순한 줄어들음을 넘어 어느 순간 완벽한 고립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진다면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저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끙끙 앓는 상황, 혹은 심각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막막함. 이러한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고 삶의 의욕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 안개가 우리를 서서히 감싸듯 마음의 빛을 거둬가는 잔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의료 및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관계는 더욱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은 점차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마치 깊은 밤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 상실과 함께 찾아오는 소름 끼치는 외로움. 이것은 돈이 많고 적구를 떠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노년은 그 어떤 부유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노인 빈곤과 고립은 자살률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노인들에게 충분히 닿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외로워하는 어르신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 상실입니다. 아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서러움을 넘어 통제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와 고통은 우리를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놀아도 끄떡없던 몸이 나이가 들면서 작은 병에도 크게 앓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와 같은 인지 능력 저하가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아를 상실하는 듯한 존재론적인 공포입니다. 마치 내 몸에 갇힌 채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자 나를 이루는 근간이 바로 신체의 건강함과 정신의 명료함인데, 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나의 모습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섬뜩한 경험. 이런 경험을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의료비 증가도 큰 부담입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나 예기치 않은 큰 수술 등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돈이 있다면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화가 진행되고 몸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 이것은 그 어떤 귀신보다도 섬뜩하고 현실적인 공포로 우리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건강이며,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큰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때로는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질병의 악화로 이어져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꾸준한 건강관리와 더불어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상품을 미리 준비하거나 건강 적금을 드는 등의 노력이 미래의 큰 공포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 혹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이 공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나름의 의미를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하루 24시간이 그저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 마치 유령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기분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저 표류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맞이하는 아침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섬뜩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해도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죠.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오는 정신적 빈곤도 매우 심각합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삶은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계속해서 응시하는 듯한 섬뜩한 기분. 인생의 후반전에는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젊은 시절 가졌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생의 후반전을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닌 제2의 전성기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결국 깊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육체적인 질병만큼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끊임없는 탐색과 도전만이 이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움의 단절입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뒤처진다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젊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마치 혼자만 과거에 갇힌 듯한 느낌, 알 수 없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 홀로 떨어진 듯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홀로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는 듯한 이질감, 그리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과 소외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의 끈이 끊어지는 경험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는 노인들에게 또 다른 고립과 소외를 가져옵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심지어는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스스로를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두게 됩니다. 마치 미로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노력은 노년에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배움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무서운 표류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대부분의 병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 예약과 수납을 진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업무 역시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면서 어르신들은 점점 더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편해지고 결국 외부 활동을 기피하게 되어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아직 낮은 편이며 교육 내용 또한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왜 배워야 하는지, 배움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만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강력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의 공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포의 궁극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 자신도 언제든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존재 소멸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깊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텅 빈 공허함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고립, 건강 상실, 의미 없는 시간, 배움의 단절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욱 증폭됩니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병든 몸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마치 언제 자신을 덮쳐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죽음은 우리 주변을 맴돌며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공포는 단순히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웰다잉 교육이나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등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며 남은 시간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은 죽음의 공포를 희망과 평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적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위안을 찾을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일부가 남겨질 수 있도록 기부나 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국 죽음의 공포는 삶의 의미를 되찾고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설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포를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공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관리,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활동 찾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배움의 자세,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성찰과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우리의 내면과 삶의 근본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공포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대, 80대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아직 젊은 세대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공포의 실체를 분명히 인지하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노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비해 나간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공포스러운 시간이 아닌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공포에 맞서 현명하게 대비하고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